백패킹에서도 사실 겨울 난방은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뭐 따지고 보면은 백패킹은 없잖아요. 침낭밖에 없잖아요. 추운 거는 뭐 백패킹이나 어떤 캠핑이나 마찬가지. 근데 이제 사실 제 주변에 그 입문하는 아. 친구들이나 이제 초보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사실 그 동계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무조건 비싼 것만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있어요. 캠핑을 시작할 때는 네. 한 4, 5월에 시작을 해라.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뭐 돈이 적게 드는데 이제 동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막막한 건. 아니 근데 4, 5월에 시작했던 친구들도 동계는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이지. 그걸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떤 장비들을 준비를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궁금하더라고요.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쭤봐요. 난방되는 텐트가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텐트는 절대 난방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이제 방풍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두 가지인데 옷, 따뜻한 옷과 그리고 침낭이에요. 하나 더 있죠. 뭐. 핫팩. 그래서 핫팩. 또 하나 있어요. 뭐 날지. 그 여자의 손. 선. 그 여자의 손이 그렇지. 제일 따뜻해. 해봤죠? 뭘. 그런데 사실 침낭만 좋은 침낭을 가지고 있으면은 답이에요, 뭐 우리가 오토 캠핑처럼 큰 텐트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뭐 가장 중요한 건 따뜻하게 자는 거잖아요. 물론 예. 침낭 같은 경우는 비쌀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비싼 거 좋은 거 알지만 그걸 몰라서 못 사는 게 우리나라 아니라. 여자분들이 추위를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요? 남자분들이 더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그 침낭에 들어가 있는 우모의 질이 좋을수록 그리고 뭐 필파워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네. 좋을수록 보온력. 사실은 그 구람수가 적게 들어가도 보온력을 충분하게 발휘를 하는데 사실 침낭에 들어가는 우모 질이 별로 좋지가 않을 때는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우모를. 네. 그러니까 뭐 1000g을 넣느냐 1500g을 넣느냐에 따라서는 크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침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성분들은 1500g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겨울에 춥지 않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럼 좀 추천할 만한 제품 어, 혹시 있어요? 뭐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침낭을 만들어 파는 업체들이 있어요. 네. 국산 침낭을 만들어 파는 업체들이 있는데 물론 공장은 이제 중국에서 하긴 하지만은 우모 같은 것들은 수입을 하지만은 이제 되게 알려져 있고 거기다가 이제 공구를 하죠. 그 침낭들이 그 카페라든지 공구를 얘기해줘 하면서 브랜드. 뭐 예를 들면 조이 침낭 이런 침낭들은 그 침낭도 있고 또 있잖아요. 어디? 그 다운 유명한 거. 페더다운 이런 데도 되게 페더다운 유명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통 가격들이 실질적으로는 천차만별이에요. 보통 뭐 소비자가는 50만 원대 나오는데 따지고 보면은 잘만 뒤져 보면은 30% 할인해서 파는 데도 많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30만 원 중반대면은 뭐 1,500g짜리 우모 침낭 거위털로 네. 구매할 수 있을 거라 이게 생각해요. 동대문에 있는 그 침낭 만드는 데 있잖아요. 동대문에도 하나 있죠. 네, 그 이름이 뭐죠? 이름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동대문에도 하나 있고요. 침낭 유명한 침낭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국산 또 한 침낭. 가지는 이제 그 다나? 다나. 다나. 맞아요. 다나 침낭이 가벼워. 다나 침낭 비싸요. 다나 아니 침낭은 알피니스트 같은 경우는 50만 원. 근데 거기 사고. 이제 거위털로 9대 1로 들어가게 되면 다나 침낭도 좀 비싼 편이고요. 비싸고 또 예. 약간 무거워요. 그렇긴 하죠. 그 요령이 뭐냐면은 공구 침낭이 좋아요. 그러니까 공구를 하는 데는 이제 공구하는 카페들이 상업 카페가 아니면 네. 실질적으로는 뭐 마진을 많이 보고 파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량 구매를 해서 이제 공동적으로 나눠주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캠핑하는 사람들 다운 카페 뭐 이런 데라든지 몇몇 업체들은 그 카페들은 매년 그걸 하죠. 네. 그리고 작년에 기준으로 그 오지 캠핑 그 백컨트리 다운 카페에 있는 거기서가 20만 원 후반대에 거위털 침낭이 나왔었죠. 한 1,300g짜리. 예, 필이 1,300g 들어간 거죠. 예, 그게 나왔었는데 올해가 그 우모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올랐다고 해서 올해는 가격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그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침낭을 아무리 좋은 걸 써도요 쓰는 방법이 달라지 모르면은 저는 정말 답답했던 게 침낭은 1,500원 정말 좋은 걸 샀는데 잠바 다 입고 침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춥게 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침낭을 잘 때는 원래는 다 벗고 자는 거잖아요. 자기 체온을 그걸 자기 체온을 가지고 침낭에 공기를 데워서 그 공기가 밖으로 안 빠져나가서 따뜻하게 자는 건데 잠바를 다 껴입고 자면은 자기 체온이 밖으로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침낭에서 제일 잘 때 좋은 거는 유니클로 히트온이 최고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벗고 들어가는 경우는
극지방에서 극한 상황에서 하는 거고. 아, 근데 우리- 왠지 팀장님만 그러실 것 아니, 같아요. 옛날에 벗었다가 요즘에 히트온 입어, 히트온 입어. 히트원 입을 때 팬티를 안 입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내복을 입고 들어가는 게 편하긴 하고,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그 머미형 침낭을 쓸 때는 이게 사실 다 쪼매서 얼굴만 내놓고 자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답답해서 그렇게 못 자잖아요. 네. 다 열어놓고 자면 실질적으로는 체온 유지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추워지는 이유가 습관이 그런 그 익스트림한 그런 곳에서의 어떤 그 뭐 경험 자체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맞아요. 예, 한두 번씩 나가는 사람들은 나는 머미 침대 이렇게 다 잠그고 자면은 누가 꼭 안아주는 것 같아서 되게 잘 자는데. 느낌 좋던데. 뭐 그런 분도 계신데 아무튼 간에 그 침낭 사용법에 대해서는 뭐 잘 쓰시는 분들은 모자 쓰시고 다 이렇게 해서 얼굴만 내놓고 주무시면은 훨씬 보온력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라이너를 사용하면 그렇죠. 또 침낭이 좀 모자라더라도 라이너를 사용하게 되면 한 3도 정도 온도가 높다고 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라이너 사용법도 좋은데 일단 저는 라이너를 못 견디겠더라고요. 더 답답해요. 답답해요. 예, 네. 라이너보다 더 좋은 거는 핫팩 2개 던져놓으면 돼요. 음, 핫팩이 침낭이 모자랄 때는 핫팩으로 메꿔주면 돼요. 아니면 그러니까- 날진에 뜨거움을 담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핫팩이 뭐 무게 자체가 뭐 그 한 200g 정도 가잖아요. 그래도 두 개면은 400g이에요. 그래서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날진에다 물을 담아가서 그 물을 끓여서 이제 그 침낭 안에 넣고 자고 또 아침 되면 그 물을 가지고 또 뭐 네, 커피도 예, 커피도 마시고. 마시고 뭐 조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쓰시는 옛날에 분들 있죠. 했던 얘기고 핫팩이 짱이에요. 이제 침낭이 한 2m 길잖아요. 그러면은 발 밑에다가 핫팩을 던져놔야 돼. 근데 이거를 잘못 던져놓으면 어른들 잘못되면 자다가 튀어. 그래서 발바닥에 붙이고 자는 것도 있죠. 아니 그것도 있죠. 네. 근데 그건 약하니까 뜨끈한 것들을 갖다가 발 밑에 던져놓고 옷을 벗으면 글로 다 밀어놓고 그러면 이만큼이 남아서 거기서 핫팩 해놓으면 굉장히 짧게 잘 돼요. 요즘은 제품들이 그런 그 백패킹이라든지 일상에서 좀 난방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그 배터리라고 하나요? 배터리, 뭐 그 샤오미 뭐 이런 것들이 네. 좋아졌잖아요. 네. 과거에는 용량 자체가 뭐 그 4천 뭐 5천 많아야 그랬는데 요즘은 2만 뭐 2만. 이게 나오니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걸 연결해서 열선을 통해 가지고 보온을 시켜주는 이런 옷 자체도 예, 나오고. 그런 네.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백패킹의 난방은 어떻게 해요? 어떤 난방이요? 침낭을 뺀 또 다른 난방법. 매트, 온수 매트 있잖아요. 온수 매트 사장님은 제가 이번에 같이 네, 여행 많이- 갔다 많이 왔어요. 갖고 예, 다니시더라고요. 스팀팟이라고 해서 백패킹용이 나오긴 했는데 처음에는 그 백패킹용까지 아주 작은 용량으로 만들어서 물론 작게 만드셨어요. 되게 작게 만들고 이번에도 가서 사용하는 걸 봤는데 이거를 주로 쓰는 분은 낚시하는 분들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백패킹에 들고 가려면 근데 백패킹에서는 가져가서 그 설치하고 이걸 하기가 사실 좀 번거롭고 아무래도 좀 무게도 좀 별도로 뭐 몇 킬로 정도 나가나요? 그 매트 제외하고 이것만 해도 한 1kg가 나가요. 근데 그건 버너니까 어차피 버너 대용으로 쓰는 거니까 버너에다가- 따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버너처럼 쓸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선. 뭐 여러 가지로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미니멀 정도는 가능한데 백패킹 뭐 산에 가서 자고 또 뭐 많이 걷고 하는 쪽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유용하진 않은 것 30분 같아요. 내로 걷는 거 근데 있잖아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앉으셔서 하고 그냥 주무시고 하잖아요.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낚시하시는 분들. 근데 제가 이번에 좀 찾아봤을 때 그 뭔가 알려진 브랜드는 아니었는데 그 전기 매트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배터리 보조 배터리 연결해서 쓸 수 있어요. 있게끔. 네, 근데 있어요. 그게 길이가 물론 키만 나진 않지만 등만 따셔도 돼요. 그 쇼파에 음. 쇼파 길이 정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뭐 한 어깨 정도까지는 오니까 충분히 쓸 수 있기는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안 써봤죠. 그 제품 안 써봤죠. 네, 아직 안 써. 그거 이제 겨울 되면 이마트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제 네. DC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DC. 예. DC용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써보면 정말로 아주 예민하신 분들만 체온이 와 닿아요. 이렇게. 그래요? 약간 따뜻하다. 저 장바구니 담아. 약간 네, 따뜻하지. 이제 뭐냐면 과거에는 그 트럭 하시는 분들이 네. 그 24V 꼽아서 쓰는 그 매트가 있었어요. 추우니까 차 안에서 아. 히터 틀고 계속 쓸 수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나와서 출발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쪽의 응용은 되긴 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가지고 뭐 번거로움과 우리의 어떤 그 따뜻함을 바꿔쓸 정도의 기술력은 아직 개발이 안 된 안 거예요. 됐어요. 아. 그래서 네. 그건 어떻게 쓰냐면은 그 매트 다 공사하고 침낭 안에다가 그러니까. 넣어가지고 하면은 정말로 그냥 미니멀은 괜찮은 것 같아요. 살짝 휴양림 같은 데서. 따끈하면 살짝 등이 따뜻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글쎄 근데 그렇게까지만. 그게 또 이렇게 패킹하면 또 되게 용량도 작고. 용량 작아요. 네. 예, 용량 작고 저거 한데 그렇게 살짝 느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이제 백패킹 중에 이제 미니멀로 이제 가끔도 가시는데 그 에어매트 많이 쓰잖아요. 네. 에어매트 위에다가 그 이제 전기장판 이렇게 깔고 이제 쓰시는 분들 있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전기 그 에어매트에 그 이렇게 본드로 붙였던 그렇죠, 그 접착이 위에 다 올라가죠. 그게 다 뜯어져가지고 다음날 거북이 등처럼 베풀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산이 되죠. 아. 떨어져서.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해서 그 펜션 갔었을 때 장비 자랑하려고 그 온돌에다가 그 매트 그렇죠. 펴시는 계시거든요. 아침 되면 다 산답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에어매트는 절대적으로 전기장판이나 따뜻한 데다 깔면은 근데 에어매트 위에다가 담요 같은 거 한 겹 깔고 나서 그래도 문제가 그러니까 되나요? 그게 아니고 에어매트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네. 에어매트도 뭐 쉐일이 따로 돼 있어서 뭐 아무래도 그 보온력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알밸류를 네. 유지하는 것이 있고 그냥 바람만 들어간 게 있어요. 네. 바람만 들어간 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 비닐 한 장에다가 그 밑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에어매트 들어가 있는 그 안에 공기가 얼어요. 이제 그런 제품들은 좀 저가형 제품들이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제 제품들은 뭐 우리가 겨울철을 사용하려면 알밸류가 보통 4 정도는 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좀 확인하셔서 구입을 하시고 그리고 부피를 항상 보셔야죠. 요즘 패킹을 했을 때 부피를 이제 많이 안 나가는 요즘 뭐 엑스패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저게 뭐 신제품들은 안에 충전자도 들어가고 그쵸. 되게 부피가 작은 것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 쓰시면은 그러니까 좋을 것 에어매트 같고. 겨울에 잘못 썼다가는 진짜 등 시려가지고 못 그렇죠. 자죠. 저렴한 에어매트는 안 되고 거기에는 전기장판은 안 되고.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지라이트 솔은 상당히 좋은 제품이에요. 겨울에는 예, 지라이트 근데 겨울에 쓰시기에는 좀 어려워요. 특히 초보자분들 그 지라이트 솔 가지고 이제 땅이 얼었을 때 뭐 11월, 12월 오히려 괜찮아요. 왜냐면 아직 얼기 전이니까. 1월, 2월 정도에 그거 갖고 가셔서 바닥에 깔잖아요. 등 많이 시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매트 중에 최고 매트는 전기 매트예요. 예, 그렇죠. 전기 매트가 최고예요. 저희가 이제 매년 2월에 이제 올해 내년에도 하겠는데 매년 2월에 한탄강 얼음 축제를 저희가 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영하 20도에서 저희가 이제 캠핑을 하거든요. 얼음 위에서. 얼음 위에서 하고 다니는데 이제 얼음 바로 위에 이제 저희는 이제 주상절리에서 텐트를 쳐요. 거기는 이제 일반인들 못 치게 되고 그때만 이제 딱 백패커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 저희가 매년 거기 가는 이유가 거기 전기가 돼요. 그래서 전기 매트 깔고 자면 너무 좋아. 영하 20도에서. 작년에 그 울릉도 갔었잖아요. 네네. 겨울에 이제 그때가 12월 달이었는데 울릉도 그 눈밭 위에 텐트를 치게 되면 텐트가 좀 그 눈이 푹신푹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체온 때문에 밑에가 녹죠. 녹아요. 녹고 녹았다 다시 얼죠. 그러니까 새벽에. 밑에가 빙판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때 만약에 그 에어매트가 없으면은 정말 그 시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런 데는 되게 그 얼음이라든지 눈 위에서 할 때는 필요하죠. 그 필요하고 바닥 아까 공사도 해야 되지 않나요?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뭐 그 에어매트가 충전재가 들어가 있는 매트들은 네. 안에가 이제 한 겹에 무슨 우모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할로 파이브라고 그러죠. 그 그렇죠. 인공 솜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찬 공기가 오는 걸 차단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매트가 좋지 않으면 그 담요 같은 거 하나 깔아서 그걸 좀 보존을 해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온력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또 참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메쉬 글로브로 된 그 랜턴들이 있어요. 가스 랜턴들. 네. 그런 랜턴들 과거에는 그랬죠. 메쉬 글로브 자체가 그 이제 랜턴을 키면 열을 좀 보존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켜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따뜻한 그런 것도 좀 느끼고 했었죠. 근데 여럿이서 같이 쓰기에는 조금 사실 동계는 바깥에 앉아 있을 때 우리 보통 화로대에 펴놓고 앉아 있잖아요. 오토 캠핑은 이제 그러기 힘드니까 맞아요.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두꺼운 우모복, 우모 바지.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동계에서는 입고 있는 옷을 좀 많이 좀 두툼하게 준비해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잠자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매트라든지 침낭에 신경 쓰시면 충분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텐트도 그 여름 텐트들 있잖아요. 메쉬로 이렇게 돼 있는 텐트들 진짜 춥거든요. 바람 송송 들어오는 텐트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렇게 그 사계들용이나 네. 아니면 동계용 텐트를 쓰는 것이 좋죠. 난방에 제일 좋은 거는 체온이죠. 그렇죠. 딱 들어갈 때 텐트 조그만 데 들어가면은요 찬 공기지만 한 30분 지나면 내 입김 가지고 공기가 개워져요. 맞아요. 자, 정말 그거 그래서-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혼자보단 둘이 자요. 그러니까 남자끼리라도 그 아니야 여자랑 둘이 자면 남자 모르는 여자라 아니 사랑하는 여인과 텐트 둘이 같이 있으면
그 해봤잖아요. 그 비 올 때 차에서 하다 보면 스키 차잖아요. 뭐라고요? 뭘 하고. 아 그거 하다 보면 스키 차잖아요. 근데 텐트도 그렇게 하면 정말 따뜻하게 야, 최고 시집도 안 가네. 아 진짜. 최고의 난방은 아 근데 저는 텐트를 되게 작은 거 쓰는데 음. 그게 사실 좀 불편하긴 하면서도 그 동계 같을 때는 좋죠. 되게 좋더라고. 왜냐면 내 공간 자체가 더 적으니까 빨리 데워지더라고 고기가. 그래서 1인용 텐트 내가 한번 들어가서 잡았는데요. 네. 딱 누워서 하늘을 보니까 이게 관 같아. 맞아요, 관 같아요. 아 이렇게 죽으면 이 느낌이구나 생각 들어서. 지금 이번에 쓰시는 텐트도 거의 관 관이잖아요, 아니에요? 관. 관? 그게 500g짜리. 그러니까 네. 관에 들어갔던 그런데 거의 비비색 같은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사람 몸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 쓸 때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몸을 이렇게 뒤트는 것도 힘들고 그랬는데 이번에 비로소 그냥 그 안에서의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자유를 좀 느꼈습니다. 관에서. 익숙해졌죠. 그거 다음에 익숙해졌어요. 얘기해 주시고. 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죠. 안전이에요. 안전이고요. 그리고 따뜻하게 그리고 쾌적하게 그리고 또 건강하게 이 진짜 우리 간절기와 이제 겨울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같아요. 저는 여름보다는 겨울과 가을 캠핑을 더 좋아하는 게 좋죠, 사람의 진짜. 체온이 정말 그리울 때잖아요. 여름은 옆에 오면 저리 가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닥불가에 앉았을 때 정말 그 낭만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동계 또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그런 캠핑들이 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백패킹은 체온으로 태워라. 세월호다. 그녀와 함께. 그녀와 함께. 그 찾아다. 네. 아무튼 오늘 좋은 얘기 해봤고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전, 안전에 주의해서 멋진 캠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